프리스턴과 보험의 만남은 능동적인 추론과 능동적인 정보 개념의 통합 가능성은 보험은 우리가 과연 의식에서 내재적인 질서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의식은 생각의 흐름이다. 모든 생각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함축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 그 자체에 의미를 지니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더 넓고 깊은 뜻으로 펼쳐서 나간다는 뜻이다. 함축하다라는 말은 내재적이란 말과 어원이 같다. 의미는 항상 생각이나 언어적인 표현에 함축된다. 의미의 본질은 그래서 내향적으로 펼쳐지는 내재적인 질서다. 하나의 기호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재적인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다른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이것이 곧 가축법적인 의미에서의 추론이다. 범의 소마 시그니피컨스의 구조가 퍼스의 기호 생산 모델과 유사성을 갖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범의 말대로 함축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추론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닮아서 반들반들해진 소매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다저스라는 사실을 함축하는 기호이고, 이러한 기호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곧 추론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추론은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능동적인 추론 모델에서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뇌는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추론을 해내는 시스템이며, 그러한 추론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것이 의식이다. 의식은 능동적인 추론 과정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추론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생겨난 뇌의 기능이다. 기호학자인 퍼스, 뇌과학자인 프리스턴, 물리학자인 보험이 모든 인간 의식작용의 핵심에 추론이 있다고 본다. 추론과 예측 오류는 모두 형성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가졌다. 그것은 배를 움직이는 엔진의 힘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엔진의 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가이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다. 보험의 핵심적인 개념인 능동적인 정보와 프리스턴의 핵심적인 개념인 능동적인 추론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능동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뜻이다. 자유에너지 원칙에서 뇌의 추론 과정은 주어진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역동적인 균형 상태로 알로스테시스를 향해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자신의 모양에 따라 조절을 한다. 그렇기에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뇌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보험의 능동적인 정보 역시 양자 잠재력으로서 능동적으로 입자를 형성시키고 가이드한다. 두 번째는 행위와 관련된다는 뜻이다. 생명이라는 움직임이다. 생명 시스템 자체가 움직임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시에 움직임은 감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움직임을 전제로 지각하며 지각된 것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마커브 브랭키의 모형에서의 감각 상태가 추론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지각이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내부 상태가 추론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개념이다. 이것이 의식의 기반이다. 프리스턴의 능동적인 추론은 하나의 생명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움직임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것이 뇌의 존재 이유다. 보험의 능동적인 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은 정보의 행위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정보 자체에는 질량이 없으나 에너지에 변화를 줘서 질량을 지닌 입자를 형성하는 행위를 한다. 특히 형성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정보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한 사람의 내부 상태인 의식이 형성하는 의미와 생각이 일정의 에너지 흐름으로 다른 사람의 의식으로 펼쳐져 들어가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보험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내재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펼쳐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첫째로서의 우주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장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텅 비어 있음을 꽉 차 있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없게 암흑물질 혹은 암흑에너지로 불리는 이 배경으로서의 텅 빈 우주는 하나의 온전한 전체다. 거기에 약간의 흠집이나 구멍이 난 것들이 물질이다. 혹은 에너지 일부가 들뜬 상태로 진동하면서 뭉칠 것이 곧 물질이다. 물질의 본모습은 암흑물질이고 순수한 에너지다. 인간의 의식 역시 순수한 에너지의 일종이다. 에너지로서의 의식의 흐름이 일부 들뜨고
뭉쳐진 것이 생각이고 감정이고 개념이고 이야기다. 따라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개념은 순수의식 자체와 본질적으로 같다. 모든 물질적인 실체가 에너지와 본질적인 측면에서 같은 것처럼 말이다.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이 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집합체로서의 전체를 구성한다는 고전 물리학의 관점은 브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외적 오리와 최소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뇌를 파악하는 능동적인 추론 모델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감각자료는 고정된 실체로 간주된다. 감각자료를 평가하는 생성 모델이나 그로부터 계산되어 나오는 예적 오리 역시 특정한 값을 가진 개별적인 실체들로 간주된다. 신경세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로서의 바다의 파도처럼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신경세포로는 고정적인 실체로서의 입자들이 모여서 뇌라는 전체의 구조물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내부 상태도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이고 외부 환경도 그러하며 그 사이에 경계로서 존재하는 마코프 블랭킷도 그러하다. 모두 고정된 실체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 역시 일정의 입자처럼 간주된다. 정보는 내부 상태의 일부도 아니고 감각 상태의 부분도 아니며 단지 감각 상태에서 내부 상태로 전달되는 어떤 실체일 뿐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확한 지각을 생각해내는 것이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의 임무다. 행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은 이러한 요소들 간의 관계가 작동하는 것이지 정보 자체가 그 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우주나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모선에 부딪힌다. 그런데 능동적인 추론 모델에서는 추론의 결과로서 의식이 생긴다고 본다. 하지만 능동적인 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적 오리의 최소를 의도하는 일종의 선험적인 에이전트를 전제하고 있다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의식의 작동 방식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자유에너지 원칙이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생아에게도 훌륭하게 작동하는 마코브 블랭킷이 있고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도 있다 하지만 자의식은 없다. 만 1세와 4세 사이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기에 자의식이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유에너지 원칙이나 마코브 블랭킷 모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의식과 자의식의 문제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해야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의식을 독립적이고도 부분적인 실체들의 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뤄내는 현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보험의 능동적인 정보와 내재적인 질서의 개념은 우주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의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 브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능동적인 추론 모델이 보험의 내재적인 질서, 전체적인 내향적인 펼쳐짐 등을 개념을 적극 수용한다면 이론적인 설명력에서 그야말로 퀀텀 점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자유에너지 원칙도 에너지에 관한 물리학적인 개념을 빌린 것이고 능동적인 추론 역시 보험의 능동적인 정보와 개념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내재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펼쳐짐 개념을 통해서 능동적인 추론으로서의 의식작용이나 생성 모델의 작용 방식을 개념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브리스턴의 능동적인 추론 모델은 보험의 능동적인 정보 개념과 결합한다면 내가 거시적인 작동 방식과 미시적인 작동 방식에 관한 새로운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의 내재적인 질서와 브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의 이론적인 통합의 출발점은 아마도 생성 질서 혹은 생성 모델의 개념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생성질서와 내면 소통, 생성질서와 인간관계,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관계다. 인과관계다. 사물들의 관계를 원인,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인과론이다. 인과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라이프 네이처의 시공간에 대해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이프 네이처는 시간이나 공간이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시간은 연속적인 사건들의 질서, 연속적인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간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
저 공전적인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간이나 공간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과 사물들에 의해서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질서인 것이다. 라이브니츠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철저한 외주적인 질서에 입각한 기기론적인 세계관을 반영한다. 사건들의 연속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들을 전제하고 있다. 공간 속에 흩어져 동시에 존재하는 공존의 개념 역시 개별적이고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물을 전제한다. 당구대에 공들이 여러 놓여 있는 것처럼 여러 사물이 공존할 때 공간이 구성되고 공 하나를 쳐서 다른 공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연속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생겨나며 그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생겨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기기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당구를 치거나 탁구 또 골프를 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사물들 간의 외재적인 질서와 인과관계를 통해서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실체의 모습이나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기기론적인 세계에 관한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특히 인간의 의식작용이나 소통과 같은 현상은 외재적인 질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주의 근본 질서나 형자 세계 혹은 인간 내면의 의식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재적인 질서를 포괄하는 내재적인 질서의 개념이 필요하다. 내면 소통 훈련을 통해서 마음 근력을 키우기와 관련해서도 내재적인 질서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뇌의 작동 방식이나 의식과 감정의 문제는 고정된 실체들의 인과적인 질서로는 도저히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기기론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인간론적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병에 걸리는 것은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한 것이고 소통을 잘해서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어떤 메시지에 의한 것이라는 식이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바이러스나 메시지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고정된 실체인 인간의 몸이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바이러스나 메시지는 원인이고 질병이나 설득은 결과라는 식이다. 하얀색 당구공이 붉은색 당구공과 충돌할 때 먼저 움직이는 하얀색 당구공이 원인이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붉은색 당구공이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론만으로는 내면 소통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설명해내기는 어렵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독극물에 중독되는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어떠한 메시지에 의해서 설득되는 것 역시 물감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돌의 색깔을 변하게 하는 것과 성질이 다르다. 보험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인과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을 생성질서를 제한한다. 생성질서는 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보다는 능동적인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이해에 반응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생성해낸다는 의미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폐에 렴을 앓게 되거나 소통에 의해서 설득돼서 생각이 바뀌는 것은 인과관계적인 관점보다도 생성 질서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인과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문제나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낳은 원인을 찾으려 한다. 어느 도시에 공해가 심각한 초전이라면 언제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는지 묻고 누군가 암에 걸렸다면 어떤 유전자가 문제인지 묻고 트라우마나 불안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충격이나 사건이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묻는 식이다. 데이비드 봄은 이런 연속적인 사건들의 외부적인 질서와 인과적인 사고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성 질서이다. 어느 도시에 공장이 처음 세워진 것이 공해의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공장이 처음 세워지고 난 후에 계속해서 여러 공장이 들어서고 그러한 공장들을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다는 총체적인 사실이 공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거의 어떤 특정 계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생성되는 질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 경우에도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암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해치는 특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한다.
특정 유전자가 어떤 조건에서든지 암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유전자든 발암물질이든 환경이든 생활 습관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 과거의 불행한 일이 트라우마나 정신장애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의 불행한 일 자체보다는 그 불행한 일이 유발한 고통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차단하고 억누르는 메커니즘을 계속 작동시키는 현재의 습관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증폭시켜서 강박적인 사고를 하는 등 불행한 일 이후의 지속적인 행동, 사고, 인지 패턴이 습관화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모두 PTSD, 회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트라우마를 겪었으니 PTSD 환자가 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공해, 암, PTSD 등의 공통점은 그것을 유발하는데 관여한 계기는 분명히 있으나 그 계기를 사태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태의 파악을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생성질서는 어떠한 계기뿐 아니라 그러한 계기가 촉발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는 지속적인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함을 시사하는 개념이다. 생성질서야말로 보험이 계속 강조하는 전체로서의 우주, 즉 전체성에 입각한 개념이다. 생성질서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이러스 감염이다. 인류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역시 인간관계보다는 생성질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독립적이고 외적인 실체로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일종의 DNA 파편들에 불과하다. 그것이 우리 몸 속의 유전자를 결합해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도록 유도한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 세포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한다.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는 일종의 능동적인 정보다. 그것의 가이드를 받아서 우리의 몸이 스스로 에너지와 단백질을 공급하고 화학작용과 대사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것이다. 바이러스 감염은 그 자체로서 질병이라기보다는 몸으로 하여금 염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생성질서의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몸이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야말로 능동적인 정보로서의 인포메이션인 것이다. 바이러스는 마치 배의 진행 병역을 여전한 무선 라디오 신호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배를 움직이는 힘 자체는 라디오 신호에서 오지 않는다. 라디오 신호는 다만 능동적인 정보로서 작동한다. 실제 배를 움직이는 힘은 배 자체의 엔진에서 나온다. 바이러스는 일종의 능동적인 정보의 셈이다. 마치 입자 상태에 영향을 주는 양자 점유력과 같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으로 내형적인 펼쳐짐을 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감염병은 속적인 사람의 몸이 바이러스에 협조해서 생성해내는 생성질서의 대표적인 예이다. 숙주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말고 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 세포 자체의 복제 프로그램의 단백질 작동 방식을 바이러스가 이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역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다. 그러나 소수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간다. 중증 환자가 되거나 폐와 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장기를 파괴하는 것 역시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의 교란으로 인해서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능동적인 정보인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직접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도록 방향만 제시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현상은 기론적인 인과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바이러스는 생성질서에 따라서 작동하는 능동적인 정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생각해보자. 씨앗 하나에는 DNA 정보와 약간의 영양분만 들어있을 뿐이다. 그것이 나무로 자라나려면 공기물, 영양분, 햇빛 등 다양한 요소와 에너지가 주어져야 한다. 씨앗에 담겨있는 DNA는 일종의 능동적인 정보일 뿐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 역시 외적인 인과관계보다는 능동적인 정보의 내형적인 펼쳐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증식하는 것이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나 수증간이 성체로 성장하는 건 모두 인과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생성질서다. 앞에서 살펴본 브리스톤의 능동적인 추론의 과정 역시 본질적으로 생성질서다. 헬름 홀츠나 브리스톤의 감각 경험에 대한 예측 모델에 따르면 마커브 브레인 기술로서 인간의 감각 시스템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의 생생 모델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동적인 시스템이다. 감각자료는 인간의 내가 생산해낸 지각 편린의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다. 내가 세상 사고를 지각하는 것은 인과론적인 과정이 아니다. 내는 예측 오류를 바탕으로 생성 모델 자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경험은 외부 감각 자료와 내부의 생성 모델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론적인 세계관의 인과관계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브리스토는 역동적인 인과관계 모델을 제안하기도 한다. 역동적인 인과관계 모델은 fMRI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자극이 뇌에 미치는 단순적인 인과적인 영향뿐 아니라 뇌의 내적인 생성 모델 내적인 생성 모델의 베이지안 수론까지도 고려하는 모델이다. 시간에 따른 연속적이고 선행적인 질서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모 생성 질서와 브리스톤의 역동적인 인간관계 모델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생성 질서로서의 의식은 생성 질서로서의 의식 환경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뿐 아니라 내부 상태의 핵심인 생성 모델 역시 생성 질서의 일종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외부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생각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는 것처럼 느낀다. 게다가 특정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날 때는 더욱더 그 생각에 특정한 외부 원인이 있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생각은 특정한 외부 사건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다. 생각은 의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외부 사건은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정보로서 우리 의식의 특정 계기와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지속해 가는 것은 의식이라는 내부 상태다. 바이러스를 계속 증식시키는 것이 우리 몸이듯이 생각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은 감각적으로 반복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한다. 의식에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공존할 수도 있다. 생각뿐 아니라 기억이나 감정 등은 모두 라이프니치가 말하는 연속적인 질서와 공존적인 질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면서 그 본질은 생성 질서다. 사실 모든 생성 질서는 연속성과 또 공존성을 모두 구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다. 보험은 분노와 같은 특정한 감정 상태 역시 생성 질서로 본다. 기분 나쁜 일이나 모욕적인 은서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외부 원인에 의해서 감염의 효율은 결코 인과관계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분노의 계기가 되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주어지기지만 그러한 자극으로부터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키워나가는 것이 내부 상태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기분이 상해도 이를 반복해서 되뇌고 스스로의 분노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킴으로써 분노라는 감정은 계속 유지되거나 점차 강화되기 마련이다. 분노뿐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 등 다른 부정적인 증세를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본질적으로 생성 질서다. 특정한 부정적인 사건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마음에 작용한다. 생성 질서로서 특정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증폭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이다. 한편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 감염 상태를 이겨내듯이 마음의 면역력과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이 마음을 속주로 삼아서 확산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 마음 근력은 곧 감정적인 면역력이기도 하다. 감정적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트라우마에도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외부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몸의 새로운 생성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은 외부의 부정적인 사건에 반응하는 마음의 새로운 생성 질서를 건강한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사건이나 실패, 역경 혹은 좌절 등의 자아내차와 일종의 마음의 양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마음 근력을 발달시킨 것은 새로운 생성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외부 자극의 의식 속에서 내향적인 별조정을 하는 패턴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물론 생성 질서의 자동화된 반응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은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PTSD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재생하고 있는 생성질서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과거의 나쁜 경험 자체가 현재 몸과 마음이 아픈 원인이 아니다. 과거의 사건은 단지 하나의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순한 인과관계적인 틀에서 벗어나 생성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정서나 트라우마를 바라봐야만 제대로 해결할 마련할 수 있다. 만약에 과거의 경험이 확정적인 원인이라면 과거를 바꿀 방법은 없으니 원인 치료는 원천 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다만 대정요법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의 전통처럼 과거의 특정한 경험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병을 키우고 유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병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생성질서다. 따라서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일이 미래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다. 과거의 원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생성질서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다. 내재적인 질서의 언어레오 모드. 우리가 실체 중심적인 기기론적인 세계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다. 대부분의 현재 언어는 기기론적인 세계관에 따라 명사 중심적으로 발전해왔다. 대부분의 서술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다. 많은 경우에 이 서술의 순서는 인간관계의 순서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은 새로운 방식의 언어 사용을 제한한다. 그것이 바로 레오 모드. 레오는 그리스어로 흐름이라는 뜻이다. 명사보다는 동사의 기본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사유를 하는 것이 언어의 레오 모드다. 사실 한국어는 유럽어들과 비교해서 주어의 사용이 강조되지도 않고 시제나 성서의 구별이 뚜렷하지도 않기에 상대적으로 과정 중심적인 레오 모드 언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예로 든다. It is raining. 여기서 주어는 물론 it, 그는 묻는다. 도대체 비 내리기라는 행위를 하는 주어로서의 비 내리는 자를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그 주어고 비 내리기라는 사건을 유발한 원인이다. 이러한 기기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사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서술하려면 문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 Rain is going on. 보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어나 영어나 다른 유럽 언어들보다도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다. 한국말로는 정확히 보험이 제안하는 것처럼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입자들이 상호작용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전체로서의 우주라는 장에서 상대적으로 일정한 움직임의 형태를 보이는 것들을 추상화한 것이 입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관찰자가 하나의 대상으로 관찰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간과 대상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추상화된 존재들 사이에 분리되지 않는 움직임으로서의 관찰이 진행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내면 소통의 언어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레오 모드 언어임을 설명하는 이런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